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 영화계는 BTS의 그래미 수상만큼이나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일인데요.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영화 기생충의 제작자인 곽신의 바른손 E&I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우리 영화계로도 그리고 또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벅찬데 대표님은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일 기쁘고 흥분했던 그 시기는 5월 칸느 현장에 있을 때고요. 그 이후에는 작품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누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기생충이 이제 아직도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개봉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관련한 이제 제가 할 서포트 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다른 작품 기획 개발을 다른 감독님들 작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개봉된 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뉴스를 많이 만나보게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다른 영화 제작사 대표랑은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오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영화 전문지 기자로 시작을 하셨다가 영화사 마케팅 담당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르셨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길을 선택하셨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 제작사 대표님들도 다들 뭐라 그러나 통로는 그러니까 과정은 다 각양각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전문지 키노에서 영화를 배우다시피 했고 그때 이제 영화라는 일이 제가 되게 직업으로 삼을 만한 그만큼 즐겁고 관심 있는 일이어서 계속 이제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직업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더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일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만드는 쪽으로 들어서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을 했고 그게 영화 제작사 기획실이어서 딱 마케팅이라기보다는 기획부터 참여하는 그런 마케팅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작 쪽에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가지고 제작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표가 됐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흘러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를 사랑하고 이 최고의 제작자가 되기까지의 그런 원동력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최고의 제작자라고 하셔가지고 네.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 저희가 올해 이제 개봉한 기생충이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최고의 제작자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선배님들의 얼굴이 지금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제작한 되게 신인급 제작자고요. 네, 이 작품이 이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한 것은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저희 봉준호 감독님과 참여하신 배우분들 그리고 정말 뛰어나고 열정적인 저희 스태프분들 그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제작이신데 이 정도 결과면 정말 이 작품을 보는 안목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기생충 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 작품 딱 보고서 이건 되겠다 싶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제가 하게 된 거는 제가 이 작품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이 기회가 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원래 영화계에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제작을 해보고 싶은 감독이 누가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만약에 한다면 네. 많은 분들이 봉준호 감독님을 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기회가 저한테 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난 거고요. 네. 네. 시나리오 봤을 때? 네. 어떠셨어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
영화의 이야기를 처음에 구상하시고 그 짧은 시놉시스라고 하는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사이의 짧은 글을 보여주셨을 때부터 대단히 흥미로운, 너무 매력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로부터 감독님 시나리오가 나오기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그 사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감독님 버전의 완성된 시나리오를 제가 2017년 12월 30일에 제 손에 들어왔는데요. 네. 네, 그때 이제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느꼈을 뭐 이런 느낌이나 막 웃는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네. 읽으면서도 생생하게 느끼면서 읽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덮으면서는 이렇게 되게 슬픈 마음, 등장인물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아마 관객들이 느낀 감정과 같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도 네. 이 영화가 제작이 좀 잘 되면 네.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칸느에서 되게 네. 주목하는 감독님인 것은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만들면서.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 영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상을 받는 것은 그 해마다 심사위원 구성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네. 심사위원들이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기대하는 것은 좀 미리 김칫국 마시는 그런 거여서 기대 같은 전혀 그런 기대는 안 했고요. 네. 그러나 경쟁 부분, 그러니까 칸느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런 탁월한 안목으로 이제 많은 관객들의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기생충이란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겼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 하면 대중성보다는 예술성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 대중성이랑 예술성을 둘 다 잡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 흥행의 비결, 흥행을 예상을 하셨나요? 근데 이렇게 계속 봉 감독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는 그 전에도 작품성과 흥행성을 다 갖춘 영화들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000만 영화가 별로 없던 시절에 괴물이란 작품이 1000만을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괴물이란 작품이 또 칸느에 초청을 받았었거든요. 경쟁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외국에서도 봉준호 감독님이라는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되게 특별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원래. 네. 그래서 영화가 원래 감독님 연출도 그렇고 제가 본 시나리오도 그렇고 영화가 작품적으로도 메시지가 있지만 재미도 분명히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관객들도 호응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올해도록 이제 영화계에서 일을 하시면서 칸 영화제에 많이 가셨겠지만 수상을 이제 정말 상을 받으러 가신 건 처음이신 거잖아요. 저 처음 갔습니다, 이번에. 그러셨군요. 네.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긴장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무대에 이렇게 서게 됐지만 네. 그 시상식 무대예요. 원래는 그 시상식 무대에 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보직상. 네네. 제작자는 무대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상상이나 기대는 전혀 제 개인적으로는 없었고요. 우리 작품이 현장에서 워낙 관객들과 관계자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었기 때문에 네. 이 뜨거운 반응이 수상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저희 감독님과 저희 배우들한테 되게 영광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떨리거나 그런 게 없었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화면으로 그때 이제 수상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 장면 보시면서 마음 뭉클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 현장에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 생생함이 지금 이곳에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훌륭한 제작자라고 해도 사실 이 작품이 성공을 하려면 모든 스태프들이랑 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이 영화 한 편이 탄생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해서 작업을 하시나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질문마다 계속 제가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로 별로 한 게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에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다 되게 즐겁고 기쁜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모이는 마음이 되게 기뻤던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 기쁜 마음을 이제 기반으로 굉장히 의욕적이고 굉장히 몰입해서 네.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뭔가 트러블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같이 그 마음을 모으는 상태에 같이 집중을 하고 있으면 되는 그런 되게 편안한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네. 재밌게 작업을 네, 하셨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몫을 한 것은 준비 단계부터 아낌없는 투자가 있었고 또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이 지켜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당연한 걸 굳이 왜 언급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영화 제작 여건상 이 주당 52시간 근로제가 지켜지지가 않고 있고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의 그 시청자들의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을 조금 정정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영화계의 근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네. 예, 그런 식의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그 근로 조건에 대한 것이라든가 스텝 처우에 대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잘 정리가 되어서 저희 작품에서 처음으로 어떤 안정적인 뭐 이렇게 시간이나 이런 걸 지킨 게 아니라 영화가 전체적으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영화계의 그 현재의 그런 방식을 잘 준수한 것이지 저희가 뭔가를 새롭게 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어서요. 예, 영화계가 그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네, 네, 네. 네. 다행이네요. 바람직한 네, 네.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요. 네, 마케터로 또 영화 제작자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시다면요? 사실 제 작품들에 참여를 하면 매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어떤 시간은 그 작품과 함께 살아가는 셈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작품이 적어도 1, 2년씩 걸리고 그래서 다 모든 작품이 다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꼽는다면 제가 한국 영화의 그 크레딧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작품이 이제 해피엔드라는 작품인데요. 네. 그 해피엔드 작품이 기억나고 그다음에 제가 마케터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총괄 역할을 했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작품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제가 제작자로 첫 제작자로서 만든 작품이 그 가려진 시간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그 작품도 제게도 너무 소중한 작품이고 그리고 역시 이제 최근작인 기생충도 떠오르고요. 모든 작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자식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은 이 영화랑 때려야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족분들이 진짜 영화계 집안입니다. 네. 오빠께서 이제 영화 친구의 곽경태 감독이시고 네. 또 남편도 정지우 감독이시잖아요. 네. 가족들이랑 모이면 어떤 얘기 하시는지 궁금해요. 혹시 나중에 뭐 고향인 부산을 소재로 한 영화로 같이 제작을 뭐 계획을 하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작업을 해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가족들이 모이면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네. 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 이렇게 명절 같은 느낌의 가족들이 쫙 모인 이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떠올려 보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부산에 사시는데요. 네, 아버님과 남동생이 부산에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비영화인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서울에서 저랑 남편이랑 오빠랑 이렇게 와서 모이면 영화 얘기는 거의 안 하고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오히려 영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가족은 아버님한테. 예, 왜냐하면 니네 남편 정감독 영화는 지금 어떤 상태냐, 잘 되고 있냐, 오빠는 무슨 영화 준비한다는데 너는 그 영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식의. 궁금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자식들 영화에 대한 관심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그 궁금함을 이제 풀어드리는 대답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제일 영화를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저희도 궁금해요. 기생충 이후에 어떤 작품 준비하시는지. 아, 저요? 네, 좀 네네. 미리 알려주세요. 저희가 보통 그 차기작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작품이 촬영 일정이 나오고 배우가 캐스팅이 되고 투자가 됐을 때 차기작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그 전 단계에 기획 개발하는 작품들은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래도 윤곽이 좀 잡혀가고 있는 작품은 스릴러 영화 한 편과 멜러 영화 한 편이 좀 그 중에서 그러니까 개발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좀 진도가 빠른 두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영화도 이제 제작 단계에 들어가면 네. 다시 한번 저희 방송에 좀 들어주세요. 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인을 꿈꾸는 부산 젊은이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영화를 꿈꿨던 건 아니지만 결국 30년 가까이 영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변을 보면 영화를 하고 싶고 하고 있고 그런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단계의 저도 과거에 그랬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라는 일이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일인 반면에 한편으로는 되게 고통스럽고 정답이 없는 일이라서 그게 참 그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능력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보편적인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우에는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 충실해서 그 마음만큼 열심히 하면서 잘 버텨내면 그 시간들이 모이고 그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올해 같은 저한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마음에 의지해서 그냥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영화 기생충의 제작자인 곽신의 바른손 ENA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